한국교회 총연합이 2023 이주민 다문화 합창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세대가 참여해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를 주제로 제46회기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이 제108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1,400여 명의 총대들이 이번 총회에 참석해 성공적인 새 회기를 다짐했습니다. 11월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전국 릴레이 기도회가 전북에서도 열렸습니다. 뜨거웠던 성령과 기도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추모공원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 이웃들에게 특별 격려품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다양한 국적과 세대가 참여하는 2023 이주민 다문화 합창대회가 지난 주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대회엔 총 8개의 팀이 경연에 참여했고 2개 팀의 특별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국내외 다양한 민족이 하나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하는 합창단들, 국적과 연령별로 다양한 참가자들이 눈에 띕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한 2023 이주민 다문화 합창대회가 열린 여의도 순복음교회 현장입니다.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대회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다문화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회 취지와 함께 격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과 외국인 구성인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 건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돕고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에 힘을 얻도록 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됐는데 구성원 10명 이상 6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별 혼합팀과 단일 국가팀 합창단이 참여했습니다. 출신 국가도 다양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를 비롯해 캐나다, 베트남, 중국, 일본 등 다양한 민족이 어울렸습니다. 예선은 영상으로 평가가 진행됐고 이날 본선엔 총 8개 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반짝반짝 무대에서 서서 기뻤고요. 캐나다, 멕시코, 미국 사람들도 좋아해주세요. 본선 심사는 백석예술대학교 교회실용음악과 박주옥 교수 등 4명의 전문가가 담당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그 합창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정서들이 더 정화되고 순화되고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대회가 끝나고 시상식에선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각각 한 팀이 받고 장려상은 5팀이 수상했습니다. 행복 메아리 합창단이 대상에 영예를 안았고 최우수상에는 아산시 가족센터 다솜 합창단, 우수상은 행복한 합창단이 차지했습니다. 이주민 합창대회가 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전작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대회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대회의 전 과정은 구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참가자들의 긴장된 표정과 관중석의 즐거운 표정, 대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시청자 안방에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전국 5개 지역에서 총 10개 팀이 참여한 이번 이주민 다문화 합창대회는 온 인류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이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되길 바라봅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최근 설립 45주년 기념대회를 끝으로 기념사업들을 마무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6회기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정성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18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란 주제로 열립니다. 회무 처리에 앞서 진행된 개회 예배엔 장종현 총회장이 설교에 나섰습니다. 장 총장은 올해 1만 교회를 품은 한국교회 2대 교단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미래를 나가는 힘찬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총회는 1만 교회를 품는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형적인 성장에 안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회 산하 모두 교회들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영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해서 전국 142개 노회, 9,700여 교회에서 온 1,600여 명의 총대들이 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첫째 날엔 신고 임원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제46회 총회장에는 하늘문교회 김진범 목사가, 제1부총회장 목양교회 이규환 목사, 제2부총회장의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 제3부총회장의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가 당선돼 앞으로 1년간 총회 살림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지난 1월 임시총회에서 대표총회장 제도를 신설하며 현 총회장 장종현 목사를 후보로 추천한 바 있는 총회는 이날 장종현 목사를 대표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총회 1차부터 지난 45회기에 선포됐던 목회자 연금제의 구체적 시행 계획이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며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도 제108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1,400여 명의 총대들이 이번 총회에 참석해 성공적인 총회가 되길 기도했는데요. 직전 총회장인 권순욱 목사가 개회 예배를 열며 이어지는 108회기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8회 총회가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총회 첫째 날에는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무가 시작됐습니다.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108회 총회에는 노회 합병과 분립을 포함해 노회와 기관의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됩니다. 이날 개회 예배에서 지난 회기 총회장을 지낸 권순욱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뛰었던 107회기처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108회기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총회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부서도 있고 기관도 있고 본부도 있고 임원도 있고 모두가 이 사안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8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날 회무 처리에서는 노회 합병 보고와 함께 이영신 목사의 천서 허락 여부가 이슈였습니다. 천서는 전국노회가 총대 명단을 확정해 총회에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받은 위원회는 명단을 확인하고 총대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격심사와 유사한 의미입니다. 개회 직후 천서검사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고에서 위원장 고강성 목사는 이영신 목사를 정치부장 후보에서 탈락시킨 선관위가 이 목사의 천서불어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목사는 또 서울 강남노회가 이영신 목사의 천서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히면서 이 목사의 천서 허락 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 강남노회 회원 2명의 발언이 끝난 후 거수투표를 통해 총회 80% 이상이 찬성해 이영신 목사의 천서가 허락됐습니다. 총회 첫째 날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새 회기를 이끌 총회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백광식 목사는 선거 규정에 따라 총회장 단독 후보인 오정호 목사를 선거 없이 당선자로 총회장에게 상정했습니다. 이번 108회 총회에는 목사와 장로 총 1,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총회 둘째 날인 19일에는 감사보와 회계, 총무 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에 여성 목사 안수권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적 회복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 전국 릴레이식 부흥 기도회를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북에서도 열렸는데요.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며 은혜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 회복과 감격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2월 경남에서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의 불꽃이 경기, 충청, 부산, 전남, 제주를 거쳐 전북에서도 타올랐습니다. 14일 전주 바울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부흥회는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 1000여 명이 참석하며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와 영적 역동성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북 다니엘 기도회 사회를 맡은 전주 바울교회 신현무 목사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소망으로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며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설교 강단에선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설명하며 함께한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나열하고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나열하지 말고 해답을 외치라고 하는 거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근데 무엇이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을 믿음으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와 찬양의 시간 외에도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작은 교회를 위한 모금 활동도 진행되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5,600여 개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는 기독교 부흥을 위한 집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지원하며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승균입니다. 기독교 추모공원 재단법인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추석 명절을 맞아 17일 소외된 이웃들에게 특별 격려품을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와 함께 전달한 특별 격려품은 1,700만 원 상당의 재래김 1,300세트로 교회의 장애인 대교구 성도들과 영광대학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지난 2017년부터 7년 연속 격려품 전달을 이어가고 있는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는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적극 환원하며 자선과 기부를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신범섭 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덕양 남기독교연합회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새서울교회에서 연합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덕기연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화전, 행신, 용두동 일대 10여 개 지역 교회들의 연합입니다. 이번 부흥회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여 만에 개최됐으며 연합회 직전 회장들인 경향쉼터교회 한찬희 목사와 화전신도교회 신승규 목사가 각각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흥회 첫째 날인 성회에서 강사 한찬희 목사는 교회의 보배라는 설교를 통해 무화과처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의 참 보배인 성도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8일 나흘간 진행한 1차 총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이 종료되는 이날 오전 9시를 전후해 KTX와 일반 열차의 운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 수서역 KTX 도입, 고속철도 운영 경쟁체제 중단 및 4조 2교대 시행 등을 요구하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이달 14일부터 한시적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해 현재 KTX 및 SRT 운행은 장기간 논의를 거쳐 결정된 철도 경쟁체제 유지 방침을 따른 것이라며 철도노조의 요구는 경쟁체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도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시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나흘간의 파업을 마치면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2차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교 A교사의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유서는 폭풍 업무와 같은 단어와 업무들이 두렵게 느껴진다 같은 문구 등 업무 과다로 인한 A교사의 심리 상태가 쓰여 있었습니다. A교사의 유족은 작은 학교의 교사는 교육 외에 비공식 업무를 많이 맡는다며 교사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바란다고 유서 공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북 교사노동조합은 A교사의 사인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보고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한편 갑질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전북교육청에 감사를 신청했습니다. 스마일 점퍼로 불리는 한국 남자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이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우승했습니다. 우상혁은 한국 시간 17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3 세계 육상연맹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2m 35를 넘어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다이아몬드 리그는 선수들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회로 한국 선수로는 처음 리그 파이널에 진출한 우상혁은 대회 정상에까지 올랐습니다. 우상혁은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은 올 시즌 마지막 경기가 아니다라며 파이널 우승을 차지한 오늘과 수상자 전체 세리머니가 열리는 내일까지 기뻐하고 다시 체중 관리 등 아시안 게임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 규모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1,622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가까이 줄었고 수입액도 781만 달러를 기록해 35% 가까이 줄었습니다. 어패류의 수입량과 수입액은 올해 4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 맥주의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8,644톤, 수입액은 748만 달러를 기록하며 불매운동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태국의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마 합법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7일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의 새 총리 세타 타위시는 향량용 대마의 사용을 반대하지만 의료용 소비는 허용하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위신 총리는 많은 국민들이 대마의 완전 자유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마약 문제는 국가의 골칫거리 중 하나로 향락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은 지난해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의료용으로 사용을 제한했지만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규제 공백으로 인해 향량용 대마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남극의 해빙이 관측사상 역대 최소 면적으로 줄어들었다고 BBC 방송이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남극해에 떠있는 해빙 면적은 1,700만 제곱킬로미터 미만으로 가장 작은 면적을 기록한 1986년의 해빙 면적보다 100만 제곱킬로미터 작습니다. BBC는 영국 국토 면적의 5배가 사라진 것과 같다면서 남극이 지구의 냉장고에서 열 방출기로 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엑서터 대학 소속 빙하학자 마틴 시거트 교수는 인류가 남극의 거인을 깨우고 있는 것이라면서 완전히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에 들어가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중국산만 사용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중국 정부에서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전 공업정보화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내부 모임에서 중국 전기차 기업은 국산화 부품을 사용하라고 구두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이 조치에 대해 성장 추세를 보이는 전기차 분야의 공급망을 국내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앞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의 부품업체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7개 부처는 1일 자동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업무 방안을 발표하고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성을 확보하겠다며 공급망 안전을 감독하는 틀을 설립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대규모 개각을 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오히려 정권 출범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16에서 17일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25%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개각으로 기시다 내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냐는 질문에는 77%가 높아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021년 10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낮았던 지난해 12월 수치와 같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막바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낮 동안 5mm 내외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수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을 지나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부산 모두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9월 정기총회가 금주 중 개최됩니다. 1년을 이끌 신임원 선출을 비롯해 한 해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확정하게 되는데요. 말다툼의 얼룩진 총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